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연구소 이민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영유아 건강검진 후 궁금증이 생긴 부모님들을 위해서 발달 정밀 검사에 대해 더 알아보려 하는데요. 충북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자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센터장이신 손정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 지난 시간에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 심화평가 권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의 경우 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 KDST를 이용하여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다조 항목을 평가해 양호, 추적 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 지속관리 필요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것도 함께 알아봤죠. 각 영역별 점수 중 하나라도 아래쪽 2.3%에 해당할 경우 심화평가 권고를 받게 되는데요. 먼저 교수님께서는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부모님께 드리시는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저는 제 외래를 방문하시는 부모님께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자제분의 향후 발달에 대한 희망은 늘 간직하고 갑시다. 그렇지만 자제분의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는 냉철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제분의 발달 상태에 대한 부모님들의 낙관적인 기대는 향후의 애착관계 형성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의 현재 상태 평가만은 정확하게 진단해서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정밀 평가를 빨리 진행해서 발달 지연이나 발달 장애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더라도 이 판정이 향후에 발달 지연은 없을 거라는 걸 100%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몇 개월에 한 번씩은 면담을 하시거나 혹은 1년이나 2년 뒤에 정밀 검사를 다시 실시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밀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부모님들은 정말 안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후로 발달 과정도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네, 사실 발달이라는 게 일직선상으로 쭉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발달 과정은 울퉁불퉁한 계단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울퉁불퉁하다는 말은 낮은 계단, 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계단도 있지만 정말로 높아서 계단을 넘어가야만 그 다음 발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 등의 한 단어 사용은 쉬운 계단은 통과를 했는데 그 뒤에 두 단어 문장 붙여서 쓰기, 넘어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그런 계단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안타까운 것은 최근 2,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시대 때문에 지금의 영유아들은 이러한 발달 단계들이, 이 계단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은 제때 챙기시고 심화평가 권고를 받고 시행한 정밀검사에서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하고의 지속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살 벌은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뭐든 어릴 때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영유아 발달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 골든타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골든타임은 지연된 발달 상태를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을 통해서 빨리 치료를 결정할 때 최적의 골든타임이 결정이 될 수가 있겠죠. 기다리면 좋아지겠지 하고 발달 정밀 검사를 놓치고 지연시키는 것은 아이의 발달 지연의 위험성을 크게 키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의 발달을 제일 많이 지켜보는 건 우리 부모님들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느 면에서 조금 지연이 있다,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은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심화평가 권고를 받기 전에 예를 들면 언어가 느리다 생각이 들어서 의료기관의 정밀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아이들도 정밀검사를 다시 진행해야 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가끔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아도 우리 아이는 이미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정밀검사는 필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보호자분들도 꽤 계세요. 그런데 치료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정밀 검사를 받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나 전문가 선생님들의 현 상태 평가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 프로그램 도중이라도 발달 정밀 검사를 꼭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심화평가 권고 후 발달 정밀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궁금해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정밀 검사는 어떤 것이며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 단계로 나뉠 수가 있고요. 모든 아이들이 이 세 가지 단계를 다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진료실 내에서 자세히 관찰하고 양육자분에게 자세하게 면담을 해서 아이의 발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요. 둘째 단계는 의사께서 평가 방법을 결정을 하시죠. 정밀검사 결정 단계입니다. 표준화된 평가 도구를 사용한 검사를 통해서 운동 발달 지연, 발달성 언어 지연, 뇌성마비, 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지적 장애 등의 특정한 신경 발달 질환을 진단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이 발달 장애의 생물학적인 원인을 탐색하는 단계인데요. 신경학적 상태가 의심이 되는 영유아에게는 뇌 영상 검사라든지 뇌파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아이들에게는 염색체 검사라든지 유전자 검사 같은 것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자폐성 장애에 대한 정밀 검사이기도 하거든요. 예민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연히 주변에서 누구는 베일리 검사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듣기도 하고요. 자폐성 장애의 정밀 검사는 발달 정밀 검사의 종합 검사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목적에 따라서 발달 수준 평가, 자폐성 장애 스크리닝 설문 평가, 면담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 언어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IQ 검사도 중요합니다. 시각, 운동, 협응 검사,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보고 따라 그리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직은 일부 병원에서만 실시가 가능하지만 에이도스2 등의 자폐 정밀 검사 평가가 있습니다. 발달 수준 평가로 가장 잘 알려진 게 말씀하셨던 베일리 검사지만 사실 베일리 검사는 진단 검사가 아니라 발달 수준 검사입니다. 즉 자폐성 장애 혹은 지적 장애를 진단을 할 수는 없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 병원 및 의원들이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자폐성 장애 설문 도구라든지 정밀 평가 도구들을 잘 준비해 놓고 있어서 심화 평가 권고를 받은 아이들의 정밀 평가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더 건강보험 앱에 들어가시면 건강인, 검진기관, 병의원 찾기 메뉴에서 전국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의료기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어머님들 중에서 대학병원에 정밀검사를 신청했는데 검사도 치료도 대기가 너무 많아서 초조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부모님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 역시 대학병원 근무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먼저 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정확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게 정석이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병원과 의원의 검사 예약 대기 기간도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 예약을 하실 때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검사 시행 전이라도 추천하시는 치료 프로그램을 먼저 시작해서 진행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상급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 및 의원에서도 발달 정밀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조기 진단 및 치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정밀 검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정밀 검사 의료기관을 선택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발달 정밀 검사라고 하면 비용의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부모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발달 정밀 검사 비용이 걱정되시는 부모님들께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중 건강보험료 하위 80%에 해당되는 경우는 최대 20만 원,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4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만 동일 내용의 발달 장애로 등록된 경우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지금 화면에 뜨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지자체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발달 문제에 따라서 검사 종류가 다양해서 기본 검사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고 또 비용 부담이 좀 더 있는 여러 검사들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부담하신 검사비를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정밀 검사 비용 때문에 망설여 하시는 분들은
꼭 보건소에 문의해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달 정밀 검사를 거쳐서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게 되는 아이들도 있겠죠. 진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치료를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 후에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치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언어 치료, 응용 행동 분석을 이용한 행동 치료, 발달적 놀이 치료, 감각 통합 치료 이런 치료들이 있고 일부 나이가 들었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아동들에게는 약물 치료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하고 자세한 병력 청취 및 정밀 평가 등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향후 이제 치료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꼭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의해서 치료 효과성이 검증된 근거 기반의 치료를 우선 추천하게 됩니다. 오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부모님들을 위해 발달 정밀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향후 발달에 대한 희망은 늘 간직하고 가지만 현재 발달 상태에 대한 검사는 냉철하게, 이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정밀평가를 빨리 받으셔서 상담을 통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꼭 조기 치료를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충북대학교 병원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센터장이신 정신건강의학과 손정우 교수님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